당신 아까 왜 연락 안 됐어? 아, 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일? 몇 시간 동안? 아, 일이 길어지면 전화도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일이 먼저라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일이 먼저? 야, 내가 너네 먹여 살리려면 나도 일이 먼저가 돼야지. 어떡하냐. 네가 일할 거야? 너 애들 돌봐야 되는 애가. 우리는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불쑥 화가 치솟기도 합니다. 네가 내가 회사에서 말 일하는 거 봤어? 조심해. 뭘 말을 조심해. 집에 와서 너한테 잔소리 듣고.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요? 그러기 전에 좀 잘해봐.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했어?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화를 조종하는 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수기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우와. 시간을 되돌린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집니다. 아빠, 아빠, 나 수기야. 나 수기야. 아빠가 없어서 나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 오래된 상처지만 아픔은 생생합니다. 아이고 침을 들들 흘리고 아가씨가 그러면 쓰겠어. 우리 예뻐. 아이고 좋아라. 백일된 소녀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미숙 씨. 아이고 이렇게 힘도 좋아요 우리. 정미소를 운영하던 남편은 작년에 병으로 쓰러진 후 요양 중입니다. 아침에 해장을 먹고 다 약해 내야. 어디가 안 좋아서 드시는 거예요? 간도 나쁘고 기관지도 나쁘고 여러 가지 다 나쁘고. 지금은 아버지 대신 농사를 짓는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데요. 어째 밥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묵묵히 밥만 먹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큰아들. 혼자 있는 게 습관인 듯 익숙해 보입니다. 나가서 TV 안 보세요? 나는 여기가 편해서요. 보통 거실은 잘 안 나가세요? 네. 웬만해서 안 나가죠. 그날 밤 답답한 미숙 씨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맥주 한 잔만 먹자. 그동안 냉랭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말이 거칠어집니다. 냄새라도 맡을래? 나는 네 애비나 너나 나 속 터져 사는 것 보면 내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사는 놈 인간들이. 청년의 총무인가 무신가 험서 내 기름 달리면서 어디로 정아조사로 댕기고 못사로 댕기고 거지 새끼 마냥 너무 신분.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 먹고 살기도. 기름 넣었다니까. 나는 그 정신 상태가 나는 틀려먹었어. 그 정신 상태가. 또 화날라고 그랬어. 감자를 왜 야무지게 입속을 차리지 않고 퍼주기 좋아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미숙 씨. 감자 씹는데 돈 안 들어가냐? 아니 서로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 그렇게 돈은 안 들어가고. 아이고 돈 들어가는 거는 나중 일이 안 돼. 결국 미숙 씨의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그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내가 그래서 살기가 지는 거야. 살기가 아니라! 그렇게 심어놓으면 또 엄마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 되게 살기가 싫어. 다 주워. 돈 되는 것을 해야지.
기선 져갖고 이쪽은 이렇게라도 못 화를 냈다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모습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옛날에는 그냥 성질만 내고 그냥 부활하면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들으면 그냥 발자국 같은 막 어린애 떼쓰듯 깬다니까. 3년 전 큰아들이 귀농한 이후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지난번엔 말다툼하고 외출한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함께 있는 친구의 뺨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너 사람이야?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면. 여보 어떻게 나는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미숙 씨는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오릅니다. 석 달 전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너가 엄마 죽여버리고 싶다고. 어? 이게 나한테 뺨 맞았다는 이유로 너가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더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기서 그 소리 듣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왜 우리 엄마를 죽이냐고. 응? 엄마 편을 들어야지. 자네가 뺨 때렸다면서. 자네 같은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 이 가정 싹 나갖고 난리가 돼 있는데 왜 내 생각을 안 하는 거냐고? 어? 나를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어. 내 정신이 아니야.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누가 막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터져버릴 것 같아. 내가 막 소리 안 지르고 막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화났으면 그 사람 뺨이라도 때려버리면 속이 시원하지.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혼자 사는 사람인가? 점점 참기 어려워지는 미숙 씨의 화.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전문가를 만나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화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 걸까요? 큰아드님하고 얘기하시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 그리고 가슴을 막 치시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냥 그 우는 걸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술 기운에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는가 보다. 그걸 이해를 못해. 그리고 저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버님 입장에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족 관계가 예. 지금 그 아들을 우리가 안 낳았거든요. 그 사람이 안 낳았거든요. 그럼 아버지 아들이시잖아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 같이 안 낳고 전처와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에서 나 혼자 키우고. 친아들처럼 아들을 키워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중립 아닌 중립을 지켰던 남편.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답답해하는 거를 좀 한번 아버님이 직접 한번 좀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것도 없어요. 쑥스러울 것도 없어요. 예. 한번 그러면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가장 고마운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가장 고마운 것을 예, 잘하시네요. 내 전체 아들을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마음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고백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관심 있게 그리고 나의 상처를 나누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안전함을 좀 느끼게 되면은 훨씬 아내가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 그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숙 씨가 화내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했구나. 그러기 위해 잊혀지지 않는 어릴 적 경험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아버지가 너무 저를 많이 이뻐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오빠들이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너 때문에 맨날 아버지한테 맞고 그랬다고. 오. 오빠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지만 미숙 씨에게만은 다정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가 미숙 씨에겐 어떤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기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지금 아내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로 바라보세요. 아빠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뻐해주던 아버지를 세상에 떠나보낸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렇게 아내를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8살로 돌아간 아내는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오빠들이 나 때문에 혼났다고 날 구박해.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무 없이 살아서 너무 없이 살았어. 엄마가 고생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엄마가 고생하고. 아빠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든든한 내 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내내 외롭고 불안했던 미숙 씨. 그래서일까요? 가족에 대한 불신과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고립감이 미숙 씨의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 밑에 있고 그 상처를 건드는, 다시 말하면 외로움이 느껴진다. 다시 어떤 그런 고립감이나 또 그리움이 느껴지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는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상처받은 8살 어린아이가 그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들이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구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밑에는 숨겨져 있는 거죠, 상처로. 아빠가 뒤에서 날 도와주고 내 방패막이 됐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하고 남자한테 기대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상처 그 너머에는 자신이 원했던 삶에 대한 욕구,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한테 좀 이렇게 말해줬으면 했어. 나한테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했어. 사랑하고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너의 버팀목이 돼줄 수 너의 버팀목이 돼줄게. 이거예요 지금 아내가 전화는 꼭 필요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버지 버틸목이 필요했을까 이해해요. 한번 남편 보면서 얘기해보세요. 당신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면. 한번 표현해보세요. 편안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눈물 나오려고 그래. 감동이 돼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본 미숙 씨. 마음의 빗장은 풀렸을까요? 속이 시원하지.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지. 진짜 내 편이 돼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누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내면은 마치 구멍이 뚫린 컵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컵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된 그걸 그대로 아는 채로 내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내면 아이다. 분노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몸은 자랐지만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꼭 받아야 했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통제당하는 두려움을 겪은 내면 아이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다고 결론 지으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내면 아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의 분노가 내면 아이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Hi. 내면 아이 상담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반복하고 있는 분노와 갈등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연관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nd the reason they feel empty is because they're completely out of touch with their feelings, which is an aspect of their inner child. If you have an actual child and you ignore that child all the time, that child is not going to be happy. And the same thing happens on the inner level. So when we ignore our feelings, we don't end up being very happy. 내 안의 내면 아이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Karen, what's the issue that's up for today? So, Margaret, what I want to look at is some anger and frustration that's coming up around my digestive issues. What's coming up for me is I've had this digestive problem for about a year now, where I have all this bloating in my stomach. Okay, so right now I'd like you to just take some deep breaths. Okay. Just take some deep breaths. And just use your breath, following your breath, putting your mind on your breath, and going inside. Wow, just even starting to talk about it, it's like there's anger, this up and down sensation of energy, and it's like vibrating. For whatever it is that you're doing that she's angry at. You don't know what it is yet. And now imagine that you're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You're sitting with your little girl. And you're saying to her, what am I telling you that's causing you to feel this anger at me? You're listening to everybody else. You're not paying attention to me. You're listening to everybody else and every stupid thing that they want to say, and you're not listening to me. Where does it come from that you can't trust yourself? I'm adopted, and I have these images sometimes of this infant part of me that was laying in the hospital for 4 days, and that was given away, taken away from her mother and given to somebody else, and she had to wait for a couple of months before she had new parents. It's so terrifying for an infant to be torn away from her mother and to be floating out there with no anchor, nobody to hold on to, no adult to really love her and take care of her. And so it sounds she like says, I'm gonna die. I'm gonna die if we don't. I'm gonna die if we don't figure something out. Right.
As a little baby, you needed to do the very best you could to reach out, to try and find some home, some anchor, some love. Oh, sweetheart, sweet Karen. I love you so much, and I'm here with you. And I'm a part of you. And you're safe right now. Yeah, I want to take that.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Oh, she's so relieved. Relieved. Relieved, yes. Yeah. And that lets you know that you're on the right path, that she's relieved. She's not vibrating, she's not angry. She feels relief that you're going to listen to her and trust her and be in the moment with her. And just understand that. 내면 아이는 우리에게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내는 것이죠. Is that I was able to tune into this very young, vulnerable part of me. And I think that what helped me to get to the loving adult, what helped me get to the point where I said, yes, I wa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is my compassion for this wounded part of me inside. A lot of time, well, when you're a child, when you truly are a child, you're sort of a victim. You don't get to make any choices. You don't have any power. You don't get to choose things for yourself. An adult's doing that for you all the time. But as you mature and you don't develop a loving adult, you still feel like a victim your whole adult life. Everybody else is controlling me. Everybody's telling me what to do. I don't get to do what I want to do. That's when you see so much of the acting out in spontaneous anger and inappropriate responses to stressful situations.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우리 안에 남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달하게 합니다. 답답하신 것은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가족 중에나 이제 이런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아들한테 아들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 내가 화풀이 하나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제가 좀 되게 심할 때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막 손도 올라가고 머리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러거든요. 아, 이거는 이러다가 보면은 얘도 언젠가는 상처를 받겠구나.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좀 좋은 엄마가 될까? 나는 원래 정말 상당히 우리 아이한테만 그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는 모든 거였고, 아이가 항상 엄마 하는 그 모든 게 저는 그게 제 살면서 가장 큰 감동이었거든요. 그런 아이한테 어렸을 때는 정말 남편이고 뭐고 다 아이한테 올인했는데 특히 친구들이랑 좀 같이 있을 때 아들에 대한 영옥 씨의 짜증과 화는 매우 일상적입니다. 형도 싫어한다는 거 엄마 몰라? 저거 먹어봐 한번. 응? 먹지 마. 아유. 네. 아, 왜 발을 잡고? 코딱지 좀 그만 파고 좀 앉아서. 아우 정말. 엄마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아이는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 친정이나 뭐 시댁 쪽에 뭐 그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처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곱씹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뭔가 이렇게 눈에 거슬린 걸 딱 한다. 그럼 평상시에는 정말 그거 그냥 넘어갈 일인데도 막 갑자기 막 확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애한테 그걸 다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길에서 아들에게 손찌검을 한 날, 그날도 화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해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아들에게 화로 폭발한 거죠.
소리 지르다 안 돼서 이제 막 그 손이 올라가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냥 미친 듯이 애한테 한 몇 분을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성준이 잘못이 아닌데, 그게 이제 그 화풀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건 아닌데. 수요일은 정신이 없지. 이날도 축구를 해.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너네 진도 지금 선생님이 네가 집에 들어가. 무심한 아빠와 알았어, 엄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도 너한테 화가 안 나지. 언제 화를 폭발할지 모르는 엄마. 하지 말라고! 뭐야, 너 왜 나한테 화내니? 그게 화낼 일이야? 그래, 나한테 화낼 일이다. 그게 왜 화가 나?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엄마가 뭐 주먹으로 막 박았는데 아팠어, 좀 울었는데 아빠는 뭘 잘했다고 그러고 엄마도 아빠처럼 그러게 말이야. 야, 그따 울음 또 그쳐 막 그러고. 점수를 적어주는 거. 심리 상담을 통해 엄마 아빠에 대한 성준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누구 닮았는지 얘기해 줄래? 아빠. 아, 걔는 아빠 닮았어. 엄마. 원래 아빠가요. 별로 화를 안 내다가요. 나 진짜 열받으면요. 한 번에 되게 무섭거든요. 이건 뭐야? 개미요. 개미. 성준이는 개미구나. 왜 개미하고 닮은 거 있어요? 원래 얘네 좀 세잖아요. 좀 힘이라. 그런데요, 개미는 좀 약하잖아요. 이 힘센 동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개미는 어떻대? 무섭대요. 무섭대. 어떻게 하고 싶대? 둘 다 이기고 싶대. 둘 다 이기고 힘이 세져서. 힘이 세져서 이기고 싶대. 성준이의 마음입니다. 아이는 굉장히 밝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보고 모델링한 공격성을 지금 밑으로 이렇게 눌러서 참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와 아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400원이 의미가 있는 거야. 잘 보관해놔라. 나 지난번 엄마랑 그랬잖아. 걔는 나한테 너는 세상의 최후의 말라깽이라고 그러고 너는 걔한테 세상의 최후의 돼지라고 그랬대. 쟤 아니야? 근데 계속 눌렸어. 홍성주 그 말은 서로 하지 말자 그래. 빨리 와. 아니, 제가 했는데 누르고. 나도. 엄마가 지금 너 혼내키는 거 아니잖아. 나 혼내키는 것처럼 들려. 앞으로 그렇게 하란 얘기야. 근데 기억이 제가 나거든. 먼저 눌렸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엄마 말은. 아까 나도 상처 받는다고. 성준아, 뭘 그렇게 짜증을 내? 그럼 그게 결국 엄마 개편 들어주는 거잖아. 그래도 왜 개편이니? 자, 이쪽으로 갈래? 싫어. 무엇이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걸까요? 하지 말란 얘기 엄마 말은. 아까 나도 상처 받는다고. 엄마와 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쭉 하셨을 때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성준이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그 걔한테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해. 그러니까 성준이가 화가 났어요. 엄마 그래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할게가 아니고 서로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건 잘 모르고. 엄마의 말이 상처를 준 거예요. 엄마의 말이 저는 상처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그죠? 받는 성준이가 자기가 느껴야 되겠죠. 저는 그럴 때 그게 이렇게 애한테 동조를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동조를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이를. 예. 내가 동조를 해주면 아이가 약해지거나 우리 남동생처럼. 그렇게 남동생처럼. 우리 엄마가 엄마 아빠가 우리 남동생을 이제 키운 방식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시고. 아들이 생긴과 동시에 나는 저렇게 안 키워야지. 내가 이제 크다가 보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이한테 되게 못되게도 하고 말도 엄마가 나한테 했듯이 아이한테도 엄마가 나한테 했듯이 되게 모진 말. 친정 엄마가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한테 했듯이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한테 그 말을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애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방식처럼 내가 아이한테 하고 있구나를 보시는군요. 엄마에게 폭력당했던 그 상처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되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영옥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들을 성준이 10살짜리를 보면서 너무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을 몰라요. 자기도 똑같이 지금 아이를 막 무지막지하게 막 때리고 또 자기가 아이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내 상처가 걸려 있으면 맞물려 있으면 못 찾아요.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싸우면서 아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덧날 때마다 아들에게 화를 퍼부었던 영옥 씨. 뒤로 좀 편하게 기대시고 한번 눈을 이렇게 감고 숨을 깊이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후. 자기 자신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던 그런 어린아이였던 영옥이 그 영옥이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영옥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근데 그때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구나.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위로의 말을 한번 해서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영호가 많이 아프지.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 어린 영옥이가 가장 상처받았던 거는 항상 엄마는 내가 성이랑 싸우면 내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엄마 내가 정말 바랬던 거는 그때 기분이 안 좋다거나 뭐 피곤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어제는 그래서 나한테 좀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라도 해주길 바랬어. 아빠 내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이야기를 남김없이 풀어놓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항상 밟으셨어요 저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하신 그게 아빠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밟는 것 같았어. 아빠 난 그게 상처가 됐어. 아빠 나 그게 아주 상처가 됐었어. 나도 이제 엄마 아빠 이제 그만 미워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미워했던 것 때문에 나 속상하고 싶지가 않아. 영호가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줄게. 지금부터는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그리고 많이 많이 챙겨줄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옥 씨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말 걸기.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상처받았던 부정적인 메시지, 엄마가 때렸던, 아빠가 무관심했던 그 아이를 심리적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응? 그 아이에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가장 희망이 될 말을 말 걸기를 하셔야 돼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때 내면아이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아이고 자꾸 사랑 달라고 그러고 칭찬 달라고 그러고 내가 남편을 괴롭혔네, 아유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깨닫지 못한 사람 같으면 왜 안 주냐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나 어렸을 때도 못 봐. 이거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거는 이게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소리 지르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말해줄 때, 내 엄마가 그렇게 말해줄 때, 자녀가 그렇게 말해줄 때 그게 치유지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의 위로는 내면아이를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옥 씨는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자신의 한번 얘기해서 용기를 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그냥 아버지 아들의 어떤 그 배경 그냥 그 들러리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그런 좀 제 존재가 너무 아빠한테 하찮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슬펐어요. 여보, 내가 당신의 어린 시절에 상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가끔 울고 있거나 울적해 있으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가끔 넋두리를 해도 이렇게 좀 그랬었구나, 그땐 속상했었겠다 이런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렇게 좀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다는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아. 앞으로도 나를 믿고 당신의 힘든 부분을 내게 얘기해줘.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내가 당신 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알았죠?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일남 육녀의 육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줄줄이 낳았던 딸들, 그 딸들이 편견, 뭐 아들 딸에 대한 편견, 뭐 그냥 뭐 이런 거로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집사람은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저도 좀. 그러시군요. 오늘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됐군요. 그래?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한번 손을 다시 울어.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우는 거 처음 봐요. 그래요. 남편께서 지금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것이 상처가 된지 몰랐던 거예요. 그죠?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남편의 눈물은 영옥 씨 마음의 상처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공감은
영옥 씨에게 상처 속에 갇혀있던 내면 아이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함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나눠주면 푸 하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부부간에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꼭 전문적인 기술 없어도 그 상담가 아니라도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나눠주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느껴도 다 짐이 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내면 아이는 만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자신의 내면 아이를 형상화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정 씨가 만난 내면 아이는 이 작은 인형 랄라입니다. 여기 있다. 랄라를 만나기 전에 현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화를 일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면 아이를 잘 몰랐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고 후회할 짓을 했는지 딱 그 깨달은 순간에 그린, 그러니까 구상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내면 아이를 표현하는 그 상징하는 랄라가 저를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팔이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찢어진 인형. 그러니까 랄라가 사실 인형인데 제가 인형처럼 랄라한테 랄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조종당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현정 씨가 만난 내면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자애들은 인형을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 동생한테 이제 언니니까 양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나 인형 같은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인형을 안 좋아하는 애라고 저 자신한테 설득을 하고 자기 방어를 했어요. 어렸을 때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에게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왜 내 인형이 없었을까요? 참 이상하네. 이제 그때야 기억이 난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잊었던 행복이었어요. 제가 그 인형을 샀을 때는. 내가 이런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현정 씨는 내면 아이인 랄라와 함께 잊고 있던 욕구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감정을 읽어주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 때 가졌던 좋은 것들이 다시 제 안에서 성장하려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편지를 쓰거나 내면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 아이를 만나고 원하는 것을 묻고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 밑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린 시절의 어떤 수치심으로 인한 것인지, 버림받음으로 인한 것인지, 그 감춰진 상처를 이해하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처받았던 그 아이, 내면 아이, 그 아이를 정말 진정으로 슬퍼해주게 될 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게 될 때, 오랜, 오래된 그 상처,
그 화의 진짜 그 원인이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일, 그 일을 떠올려 보면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분노로 표현됐던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걷잡을 수 없는 화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화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화를 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좌절된 욕구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묵은 화를 풀어주는 것이 오래된 화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애들이 나간 것만 봐도 우리 신랑이 예전이랑 저런 모습은 아니었어요.